방구석 시네마. 요즘 드라마를 보면 점점 사전 제작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주 시간에 쫓겨서 한 회 한 회를 촬영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00% 사전 제작이라는 점 같습니다. 사전 제작을 하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는 편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면서 더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영화가 하나의 예술로 평가받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약 2시간 동안 하나의 이야기가 몰입감 있게 펼쳐지는 작품인 거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의 훌륭한 작품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고 친근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방구석 시네마입니다. 방구석 시네마 세 번째 상영작은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사도입니다. 충무로의 거장 이준익 감독과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 유아인이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죠. 사도를 통해 배우 유아인은 작년 제36회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실 역사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 이 영화의 결말을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익숙한 이야기를 전혀 뻔하지 않게 만든 것은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담은 영화 사도, 지금 바로 상영 시작해볼게요. 영화는 깜깜한 관 속에서 세자가 눈을 뜨면서 시작합니다. 세자는 결심을 한 듯 칼을 집어들고선 빗속을 뚫고 경희궁으로 향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자의 어머니인 영빈에게 가서 알리지만 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칼을 쥔 세자는 곧바로 영조의 방문 앞으로 가는데요. 과연 세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날 영빈은 영조에게 가서 세자의 잘못을 고합니다. 그리고 세자를 용서하고 세손 또한 보호해달라고 말하죠. 하지만 영조는 흉한 일이 생기면 지나는 경화문을 건넙니다. 그는 세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세자는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그냥 의금부로 넘기라고 말하지만 영조는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닌 집안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영조에게 세자는 외칩니다. 언제부터 나를 세자로 생각했고 또 자식으로 생각했냐고요. 숨어서 지켜보던 대신들은 이 둘을 말리려고 뛰쳐나오고 세자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면서 오열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세자를 그곳에 집어넣으라고 하죠. 세자가 주위에 손을 뿌리치고 자기 힘으로 뒤주에 들어간 후 영조는 그곳에 직접 못을 박는데요. 그 모습을 본 세손은 홍씨의 품에서 뛰쳐나와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빌지만 영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직접 교지를 써내려 갔는데요. 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자질이 있어 매우 예뻐하였지만 10대 때부터는 공부에 태만하였고 대리청정 이후에는 폐악을 일삼았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던 잘못으로 세자를 폐하고 평민으로 삼아 가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뒤주 속의 세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린 것이 자신의 어머니란 걸 듣고 충격을 받는데요. 세자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세자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영특한 세자의 모습에 매우 기뻐하던 영조는 점점 세자를 대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는데요. 경전을 암기하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선 영조는 세자를 자신과 비교하는데요. 자신은 공부를 못할까봐 두려웠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 있냐고 말하죠. 이런 영조의 간섭은 세자가 커서도 계속됐습니다. 종묘에 세자를 데려간 영조는 왕가에선 자식을 원수처럼 키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자에게 영조는 선대왕 중에서는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혈연을 해친 사람이 많다고 말하죠. 그 소리를 듣자 세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는 영조의 경고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던 중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세자는 영특한 머리로 나름대로의 근엄한 모습을 갖추고 대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세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그런 세자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영조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세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 후 영조는 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슬슬 세자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대비와 말다툼을 하던 영조는 홧김에 세자에게 선의하겠다고 외치고 대비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윤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말 그대로 선의 파동이 일어나는데요. 영조는 선의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고집을 부리고 세자는 대신들과 함께 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곡히 청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밥도 못 먹고 밖에서 고생을 하죠. 대비와 영조의 기싸움에 세자만 등터지는 꼴이었는데요. 결국 선의 파동으로 인해 신경이 더욱 쇠약해진 대비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모든 것이 세자 때문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세자의 꼬투리를 잡는데요. 이후 세자는 완전히 미쳐버리고 맙니다. 영화의 막바지 맨 처음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참다 못한 세자가 칼을 들고선 빗속을 헤치고 영조의 방 앞으로 찾아가는 장면이었죠. 정말로 영조를 해칠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문 앞에 도착한 세자는 생각지 못한 그림자 2개를 보게 되는데요. 영조와 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세손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손에게 어찌하여 후궁인 영빈에게 왕비에게 하는 사배를 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손은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세자는 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가 세자가 뒤주에 갇힌 7째 날, 그제서야 영조는 세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세자를 제대로 된 임금으로 만들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세자는 왕이 아닌 아들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세자는 뒤주 속에서 죽음을 맞고 영조는 그런 세자에게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 지극하다 한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고 또 넓은 것이죠. 하지만 어긋난 사랑도 있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욕심을 내며 원하지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다 보면 자식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자식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자식은 그저 부모의 명령이 아닌 관심과 사랑을 원할 뿐입니다. 영조는 자신이 무스리의 아들이라는 것에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안 핏줄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영조를 따라다녔죠. 그래서 영조는 더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세자는 적통 후계자였지만 공부를 게을리했고 공부보다는 예술과 무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영조는 어쩐지 세자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길 바랬죠. 반면 세자는 그런 영조를 원망했고 그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이고 싶었던 세자, 서로를 대하는 엇갈린 태도 때문에 일어난 가슴 아픈 비극을 담은 영화 사도였습니다. 방구석 시네마를 마감하기 전에 이번 주 영화 소식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주토피아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객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약 50만 명이 늘었는데요. 매력적인 동물 캐릭터가 펼치는 유쾌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2위에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상승한 런던 해스볼런이 자리 잡았습니다. 통쾌한 액션이 함께하는 킬링타임용 영화라고 하네요. 3위는 관객을 울린 영화 귀향입니다. 아쉽게도 순위는 하나 내려갔지만 35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좋은 소식인 것 같죠? 4위와 5위는 지난주와 똑같이 널 기다리며와 갓 오브 이집트가 나란히 차지했는데요. 이번 주엔 상위권을 차지한 영화 5개가 지난주와 같았지만 이번 주에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하면 순위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개봉 영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3월 24일, 바로 내일 드디어 배트맨 대 슈퍼맨이 개봉합니다. 마블의 인기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DC 코믹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죠. 8월에 개봉할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함께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꼬마들의 영원한 히어로 슈퍼맨과 배트맨, 그들이 모여 과연 어떤 대결을 보여줄까요? 두 번째는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 글로리데이입니다. 지수, 류준열, 엑소 수호 그리고 김희찬까지 한창 주목받고 있는 기대주들의 만남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제 막 세상과 마주한 20살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영화가 상영 예정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영화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방구석 시네마 마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주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단조로운 이야기 속에서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와 감독의 숨을 불어넣은 연출을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이야기는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오늘 만나본 작품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에겐 아주 인상 깊은 영화여서 학우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재밌는 영화로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학우분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 방구석 시네마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기술 정원석,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